안녕하십니까. 설비 시공 적산 연습을 강의하고 있는 권기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비대면 강의로 설비 시공 적산 연습을 시청하고 계실 줄 압니다. 도면에 의한 물량 산출을 하고 물량 산출과 단가를 조사해서 실제 직접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배관 재료, 밸브 등 설치에 따른 노무량을 품셈에 제공해서 노무량을 산출하고 각 연도 1월 1일과 9월 1일에 배포되는 인건비를 적산하여 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역서 작성에 직접 노무비, 즉 직노비와 직접 재료비, 직재비를 삽입한 원가 관리 계산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각 도면을 파악하여 정확히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부터 설명을 시작합니다. 본 적산 수업을 진행하면 여러분의 적산 수업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 실무에서 직접 쓰이고 여러분의 실력평가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NCS를 소개합니다. NCS는 국가직무능력표준입니다. ncs.go.kr로 로그인을 해주시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을 열고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회원가입이 끝났으면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cs.go.kr로 로그인을 하면 가운데 부분에 NCS 및 학습 모듈 검색이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학습 모듈 검색을 클릭하면 (24개) 분야의 NCS 대분류 분야별 모듈이 표시됩니다. 우리 적산은 14번 건설 부분과 15번 기계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수업 내용은 설비 적산이지만 우리가 전공하는 것이 공조 냉동 분야입니다. 공조 냉동 분야는 15번 기계 분야에 있으며 14번 건설 부분에 있는 건축 설비 파트에서 위생 설비 부분만 적산 실력을 추가하면 건축 기계 설비와 공조 냉동 기계 설비의 적산 능력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15번 기계 분야를 클릭하겠습니다. (15번) 기계 분야별로 오면 중분류에서 기계 분야는 많이 있습니다. 05번 기계장치 설치 분야를 클릭하면 소분류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분류는 3개입니다. 3개 중에서 02번 냉동공조 설비입니다. 02번을 클릭하면 세분류 공조 냉동 설치로 가게 됩니다. 이 세 분류는 설계, 설치, 유지 보수 관리, 설치 정비, 운영 관리로 나누어져 있으며 여러분이 취업 후 실무에서 일할 업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분류는 직업 분류로 볼 수 있으며 능력 단위로 가면 직업 분류 중 각각의 직무 능력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NCS는 대, 중, 소, 세 능력 단위, 즉 한 분류당 2개의 넘버링을 하여서 NCS 넘버를 붙이고 있습니다. 15기계, 05 기계장치 설치, 02 냉동공조 설비, 02 냉동공조 설치 능력 단위로 가면 NCS 넘버가 붙는 걸 알 수 있습니다. 02 냉동공조 설치를 클릭하겠습니다. 설비시공 적산연습. 안녕하십니까? 설비시공 적산연습을 같이 할 권기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비적산이란 설계도서, 즉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파악하여 공사를 실행하기 전에 재료의 양, 장비의 양, 도구의 양을 산출하고 재료의 양에 따른 노무 양을 산출하고 두 개를 합치면 재료비와 인건비, 즉 견적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급수배관, 수직관에 대해서 물량을 산출하였습니다. 이 배관, 높이 배관, 요 배관, 1층에서 2층까지 물량을 산출하였으며, 드레인 배관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한 물량을 약 1m 정도 혹은 1.5m 정도 물량을 잡아주면 편할 것이고, 요 배관은 꼭 평면에서 없을 수도 있으니 관말에 대한 배수 밸브는 확인하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온수 급탕 배관에 대하여 물량 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탕 배관은 이 배관이 환수 배관이고, 이 배관이 급탕 공급관 배관입니다. 위에는 AAV 자동 공기 빼기 밸브가 있으며, 이 배관으로 급탕관 안에 공기를 배출시키고 관 가장 상부에 AAV가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기 체류는 물의 순환을 막기 때문에 공기는 최대한 제거를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급탕관은 세 번째 관으로서 이 급탕관의 높이로 보면, 개통도에서는 온수 급상 탱크가 층고보다 많이 낮게 되어 있지만, 급탕 탱크가 약 2m 정도 높이에 있으므로 총 5m에서 급탕 높이 2m를 잡으면 3m 정도 되고, 이 배관이 1m 정도 되므로 여기는 2m 정도 잡아서 요 길이를 2m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 급탕관은 일반적으로 관경을 찾아서 작업을 한다라면, 관경은 32mm 관으로 10, 20, 32mm 관으로 급탕관이 관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mm 관에 2m 관을 잡고, 여기서 지하에서 1m, 1층에서 2층까지 4m, 급탕관 길이는 또한 4m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탕관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 관은 총 3m가 되므로 바닥에 묻히는 배관까지 계산해서 이 급탕관의 길이는 4m 정도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급탕관의 길이는, 중간에 있는 배관 길이는 4m 정도를 예상해서 물량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직관에 대한 급탕관에 대하여 관 길이를 정하였고, 이제 급탕관에서
환탕으로 돌아오는 관에 대하여, 환탕관은 통기관 옆에 있는 것이 환탕관입니다. 환탕관으로 돌아오는 관으로 잡으면 위쪽에 1m가 더 있고, 이 관은 20mm짜리 관이 되는 것입니다. 20mm짜리 관이 1m, 4m, 그리고 여기에 3m. 암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m, 4m, 3m면 8m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1 더하기 4 더하기 3m로 계산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수직관에 대한 환탄관 길이는 다 잡았으며, 물론 급당 탱크 위에까지 배관까지도 물량을 산출한 것입니다. 지하 1층에 내려가는 급탕관의 관 길이 또한 총 4m, 드레인 밸브까지 5m, 그래서 20mm 관이 5m가 추가되면 환탄관 길이까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평관에 대해서는 물량을 뽑지 않기로 하였던, 개통도에서 물량을 뽑지 않는다고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확대 평면도에서 물량을 뽑아 나가는 것입니다. 급수, 급탕, 환탕에 대한 수직관의 물량을 산출하였습니다. 이제는 배수 배관에 대한 물량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 배관은 아래서 2층 그림부터 파악하여 본다라면 2층에서 내려오는 세면기 2개가 배수 배관이 될 것이고, 대변기와 소변기는 오수 배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면기에 연결된 관은 이 D관이며, 드레인관은 가장 우측에 있는 관이 드레인관입니다. 드레인관의 관경은 세로관이 50mm이므로 요 2층에서 1층까지 높이는 층고 4m를 적용해서 PVC 배관에 50mm 관으로 잡으면 4m가 물량으로 산출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하층에 있는 배관을 화면 조작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지하층에 있는 배관을 물량을 잡아야 되니까 지하층에 있는 배관 물량을 확인하여 본다라는, 지하층에 있는 배관의 물량은 별도로 수직관에서는 거의 없으며, 드레인관에 대해서는 드레인과 소일이 한 곳에 합쳐져서 5배수 펌프로 퍼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5배수 배관에 대한 것은 이권에서
나타낼 수도 있고, 이 거리를 층고 5m를 잡아서 입관 거리까지는 잡아줄 수도 있으나 오수관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수관 길이는 수평에 있는 것은, 수평구 배관에서 있는 것은 따로 설치하지 않고 수직관에 대한 부분만 설치하면 되므로 드레인관은, 소일관은 두 번째 관이 되는 것입니다. 광경은 100mm이고 100mm 인관은 마찬가지로 4m 내려와서 옥외로 빠져나가는 배관입니다. 이 옥외로 빠져나가는 이 소일과 드레인은 인면도에서는, 개통도에서는 물량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드레인간 100mm 파이프는 또한 4m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오수관까지 물량이 산출되었다면 최종적으로 나가야 되는 이 배관은, 개통도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물 밖에서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도면도 될 것이며 이 높이가 5m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균대에서 물량이 빠질 수 있는 물량은 우리는 물량을 항상 누락시키지 않도록 잡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5m를 화면에서는 좀 글씨가 작게 보일 수 있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기가 잘 보일지 구분이 어려울 거로 사료됩니다만은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잘 이해하시고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통기관은 강관으로 물량을 뽑거나 PVC관에서 바로 물량을 뽑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통기관은 강관으로 물량을 뽑는 것이 원칙이므로 통기관의 물량을 산출하겠습니다. 가장 좌측에 있는 배관, 즉 점선으로 되어 있는 배관에 대해서 물량을 뽑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기관은 여기서 연결된 것이나 여기서 잘라놓은 것이므로 한 층 높이, 즉 2층 높이의 4m를 볼 수 있고 통기관의 광경은 50mm입니다. 그러면 강관으로 가서 50mm 관을 찾고 2층 부분은 4m 물량을 잡고 내려오는 하나, 둘, 세 개의 관이 2층에 있으므로 4가 3개, 4m가 3개가 될 수도 있으며 우리는 암산이 가능하므로 12m로 합산을 하여 계산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1층 통기관 또한 연결된 부분이 여기서부터 연결되어서 들어간 것이므로 하나, 둘, 세 개의 통기관 50mm짜리가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1층의 통기관은 지하층 천장 상부까지이므로 층 높이 4m입니다. 또한 관이 3개이므로 12m를 암산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층에 있는 통기관은 약 지하 요 행관을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A 부분과 B 부분을 합치면 층고 5m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5m 거리 하나,
그 다음에 5m 거리 2개. 그러면 통기관 인면에서는 5 곱하기 2니까 10m의 관 길이로 선정될 것입니다. 이제 인면에 대한 광경은 물량이 기본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엘보와 T에 대한 것은 물론 뽑을 수 있습니다. 수평에서 보이는 엘보와 T는 모두 평면에서 보일 것이지만 인면에서 보이는 T는 우리가 잡아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50mm T는 정T로 하나, 둘, 셋, 둘, 엘보 하나. 그래서 T는 2개가 될 것이고 엘보는 2개를 잡아야 엘보는 1개를 물량에서 산출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개통도에서 보이는 개념은 잡히고 옥상에는 엘보 2개를 꺾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배관이 되고 방충망 하부에는 방충망을 사용하여 날파리나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충이 들어오지 않도록 작용하므로 50mm 배관 엘보가 2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보는 2개를 더하여 물량을 산출하도록 합니다. 평면도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기본적인 물량을 찾아내고 누락되지 않도록 작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평면도에서 우리가 뽑아야 될 자동 에어벤트 2개는 평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남겨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량 자체가 정리가 되면 마무리가 되는 것이며 우리는 이 물량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합계는 우리가 여기서 물량을 구해 놨으므로 마지막에 플러스만 빼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계에서 넌 컨트롤 V 하면 합계가 바로 미터수가 구해짐을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동관에 가서도 동관에서도 마찬가지로 합계는 컨트롤 C 하고 합계에서 넌을 친 다음에 컨트롤 V 한다 하고 플러스 하나를 빼주면 관 길이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사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여러분은 이 방식에 대해서는 수동으로 계산을 하면 작업이 되는 것이고 엑셀에 대하여 사용법을 여러분에게 기초적으로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이 기초적인 방법으로 엑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인 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양지를 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물량이 정해지면 우리는 내 것으로 물량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물량 집계로 가면
품명을 동관부터 작업을 할까요? 자, 동관은 그러면 구분으로 가면 관경이 있을 것이고, 물량집계에서 동관으로 작업을 하고, 타입은 L타입으로 정리를 하면, 기왕이면 L타입은 대문자가 좋을 겁니다. L타입으로 정리하고, 규격은 우리가 동관에서 필요한 것대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미터가 될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단위를 소문자 M으로 쓰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SI 규격으로는 단위는 소문자 M으로 쓰지 대문자 M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수량도 마찬가지로 동관에 수량을 는 한 다음에 필요해서 찍으면 물량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품명은 이제 쭉 우클릭으로 잡아내리면, 우클릭으로 내리면 자동 복사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규격은 단위도 마찬가지로 내리면 우클릭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는 한 다음에 동관으로 가서 규격을 따올 수가 있습니다. 는 해서 동관으로 눌러서 수량이 있는 곳에 규격을 따오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량은 동관 2에 32가 10m네요. 이렇게 수량이 아주 산출만 하여도 수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동관에 대해서는 물량이 끝이 난 것 같군요. 그 다음에 강간에 대한 물량은 50ml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량 집계에서 100강관을 입력을 하고, 규격은 50ml를 정리하고, 수량은 100강관의 수량을 구해놨죠. 34m를 가지고 오면 될 것입니다. 제가 에러를 했군요. 100강관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PVC 관을 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PVC VG1으로 소문자네요. PVC VG1으로 PVC 배관을 정하면 미투수가 나올 것이고, PVC 또한 합계를 정해놓지 않았군요. 여기는 합계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PVC 소개, PVC 소개는 물들인 다음에 컨트롤 C, 는 컨트롤 V 해서 뒤에 있는 플러스 없애주면 9m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은 한 개만 보이므로 4로만 치면 4의 값이 정리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관수량이 너무 글씨가 작아서 조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편할 수 있도록 광경이 정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물량 산출을 하면 물량 집계에서 PVC는 100mm와 50mm 두 개의 PVC 배관이 있고 똑같이 미터이고 같은 광량이고 PVC로 가서 수량을 끌고 오면 따라는 한 다음에 PVC를 찍고 따라오면 거기에 있는 데이터가 따라와서 수식으로 붙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량 집계하는 것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물량을 산출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부속품에 대한 물량 집계도 단위와 수량을 가져올 수 있도록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적산에서 표준품을 넣는 방법을 엑셀에서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설명을 듣고 여러분이 물량을 뽑는 대로 엑셀에다가 물량을 다 집어넣고 그리고 규격 살펴서 동등품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꼭 똑같은 게 아니어도 동등품이면 같은 품질의 세면기나 샤워기면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시공자라면 시중에 설계자는 351A라고 썼는데 살려보니까 351A가 없어요. 그러면 감독관이나 혹은 감리 담당관에게 물어봐서 이 제품을 써도 되겠는지 확인을 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임의대로 설치하면 나중에 다시 사와서 공사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수량, 사육기 수량 4개, 세면기 수량 2개, 급수, 급탕, 한수, 배수, 오수까지 9견까지 다 접속 강령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비율 안에 들어있는 수준의 형태, 부속품, 화장대, 화장 거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물량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량이 파악되었다면 여러분이 이 엑셀 폼을 현재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적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은 적산 프로그램으로 캐드 도면에서 바로 적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적산 프로그램보다는 일단 거의 적산 회사가 아니면 적산을 전문으로 하는 적산을 많이 하는 회사가 아니면 수동으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폼을 드리고 수동으로 물량 산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다 이해하고 나면 적산 프로그램 쓰는 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동관 2번을 열 건데요. 그 전에 가장 앞쪽에 요 커서 있죠. 컷을 누르면 모든 게 다 시트마다 다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학번을 쳐보실래요? 여러분 학번을 한번 넣어보세요. 2010
2108 이게 제가 우리 학교 학번인데요. 넣나요? 요 항목. 지금 우리가 한 게 넣었죠? 제가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넣었으면 보세요. 수업을 빨리 진행하는 게 아니니까. 다음 내역서에 눌러볼까요? 와있죠? 이해갑니까? 한 개만 넣어도 모든 시트에 다 학번이 갈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만들었냐? 봤더니 위에 보이나요? 이 글씨 보이죠? 기계설비 원가 시트에 B3번에 있는 걸 가져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갑니까? 요거 델 한번 눌러볼게요. 델. 지금은 뽑는 것도 필요하지만 엑셀 사용 방법을 먼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자, 지금 지워졌죠? 지웠죠? 저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넌 치세요. 넌만 쳤나요? 넌 쳤죠? 그리고 밑에 와서 기계설비 원가 시트를 가리켰습니까? 그리고 학번, 여러분 몇 학번이죠? 2020 학번인가요? 2018 뭐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가리키고 나서 엔터를 쳐주세요. 오는 게 보입니까? 됐죠? 엑셀 시트는 한 개의 데이터만 만들어 오면 다른 시트에서 갖다가 바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글은 안 되죠? 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트를 보면 원가 계산서가 있고 내역서가 있고요. 노무량 집계표가 있고 물량 집계표가 있고요. 산출 근거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산출 근거서는 별다른 폼에 제재가 없이 약 한 뭐 1,000만 원 공사, 100만 원 단위의 공사 정도가 된다면 이 산출 내역서를 한 장으로 써서 물량 산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급수, 급탕, 환탕 배관은 무슨 배관? 동배관으로 하기로 했죠. 그러면 시트에 놓고 동관 같이 치고 있나요? 네. 그리고 대문자로 L 타입 쳤습니까? 그리고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동관 L 타입 워딩 하시죠? 네. 자, 나중에 이 아래에 있는 이런데도 L타입이 종류가 많다라면 계속 써야 되는데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여기다 커서 갖다 놓고 요 밑에 가면요. 십자가 바뀌죠? 붉은 십자에서 작은 십자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픽 해서 잡아당기면 자동 복사됩니다. 편하죠? 네. 제가 미안한데 돈관이라고 쳤군요. 자, 저번에 뽑을 때 우리가 40회부터 뽑았나요? 규격 40 단위는
미터를 대문자 미터로 쓰는 사람도 많고 뭐 틀리지는 않는데 정확하게는 소문자 M을 써줘야 돼요. 그래야 SI 단위의 미터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산출 근거서로 가서 수량은 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저번에 지난 시간에 물량 뽑아놓은 거 있죠? 그때 광경이 40A였나요? 왜 가장 컸죠? A반은 왜 대답을 잘 안 해주죠? (32A네요) 대답을 잘해주면 좋은데. 자, 길이 여기다 커서를 찍고요. 우리가 첫 번째 길이를 재봤더니 몇 미터? 1.5m가 나왔다. 예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더하기 됐습니까? 네. 그리고 엔터를 치면 1.5 더하기라고 써집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면을 가지고 두 번째 도면을 열어서 다음 B에서 C 지점을 재봤더니 2m가 나오더라. 2.2m가 나오더라. 그러면 2.2 더하기 쳐서 마무리를 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모든 물량을 다 뽑으면 돼요. 모든 물량을 다 뽑으면 동관 L타입의 32규격으로는 1.5 더하기 2.2 미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수량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계산 암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양이 10개, 20개, 30개 많아지면 바로 계산할 수가 없죠. 근데 컴퓨터에서 가장 좋은 기능이 컨트롤 C가 뭐죠? 복사 했죠? 그리고 수량이 와서 넌 치고 컨트롤 V로 붙여요. 뒤에 있는 플러스만 백스페이스로 찍어주고 엔터 치면 몇 미터 나와요? 4미터 나오는 거죠. 물론 소점 조정을 안 해서 4m로 보이지만 소점 첫째 자리까지 조정을 하면 소점 여기 있죠? 뭐예요? 이 시트가 안 보이는데 소점 조정까지 하면 소점이 보일 겁니다. 소점 조정하는 거는 지금 제가 이 시트에서는 보이질 않아 가지고 그죠? 소점 형식이 보이질 않아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mm 관이 있다라면 25 규격 넣어주고요. 단위는 쓴다 안 쓴다? 쓸 필요가 없다. 클릭해서 긁어버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와서 20mm를 재봤더니 3.2m도 있었고 2.5m도 있었고 4m도 있었고 뭐 8m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물량이 나왔다라면 수량은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예. 가장 쉬운 거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여기다 커서 놓고 어떻게? 넌 컨트롤 V 최고 끝에 더하기만 빼주면 밑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예. 이렇게 한 개의 물량을 잡아나가는 방법이 모든 관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물량을 잡는 방법이 정리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동관 L타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반경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물량을 다 뽑아낼 수 있고요. 근데 한 시대 뽑기는 워낙 대규모의 공사이다. 예를 들어서 롯데 123층의 건물이다. 그랬을 때 급수 배관 물량도 엄청날 것이고 급탕 물량도 배관 물량이 엄청날 겁니다. 그 물량으로 다 뽑다 보면 1층, 지하층, 지상층, 표준층, 옥탑층 줄어들죠 또. 그래서 줄어드는 그마다 배관거리가 틀릴 거니까 층마다 뽑아야 되고 워낙 수량이 많고 복잡할 때는 동관에 대해서 동관만으로 별도 시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숫자는 지금 현재 이렇게 안 보이는데요. 이게 합쳐버리면 들어와요. 자, 얘는 샘플 해놓은 거고요. 얘는 따로 관경을 집어넣을 필요 없어요. 관경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해가죠? 관경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1.5, 2.2네요. 32 픽 해가지고 1.5 물량이 좀 적다라면 한 칸마다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2.2 집어넣으면 얘는 합계를 보온해야 될 관과 비보온해야 될 관의 산출을 잡아낸다라면 관경이 나온다라면 넌 여기에 있죠. 좌측 위에 함수. 이게 함수예요, 함수. 근데 써버리죠. 합계입니다, 합계.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 합계니까요. 여기 화살표로 우측 피크 눌러서 칸을 다 잡아줘 버리면 확인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물량 뽑았더니 3.5m도 있구나. 4.2m로 있구나. 합계 바로 들어오죠. 엑셀 사용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15mm 뽑아봤더니 3m, 5.2m, 7m, 6m가 있더라. 한 번 하면 끝나요. 이런 미터 수만 있으면 20도 물량 뽑았더니 1.2m, 2.2m, 3m. 방법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했더니 이렇게 물량 산출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아까처럼 여기에 넌 해서 합계하겠다. 어떻게 할 거냐? 이 칸을 다 합치면 관 길이가 나오게 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한 번만 하면 이거 두 번 안 합니다. 이 시트에 아래면 십자를 가지고 끌고 올라가면 이 시트가 다 동시에 들어와요. 이해갑니까? 수식을 한 번에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엑셀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화면들을 보면 보이시죠? 전련, 행거,
쟤는 유니온, 쟤는 밴드, 플랜지, 엑스반더, 스트레이너, 체크 밸브, 그로브 밸브, 게이트 밸브, 캡, 니뿔, 유니온, 아답터, 엘보까지 모든 부속품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속품을 여러분이 발열정자로 지난 시간에 써서 마무리 하셨다면 개수가 나올 거예요. 요 위에 있는 C, F, M 이라는 영어 알파벳이 보이죠? C는 용접을 의미합니다. C는 용접용 엘보의 한 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F는 앞나사, 나사가 속으로 들어가 있는 앞나사 엘보를 말하는 거고요. M은 순나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곳 다 동용접을 해야 되는 엘보가 있으면 C 곱하기 C에다가 수량을 써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다 용접용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서 엘보를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굳이 다시 도면으로 돌아가면 CM이나 CF는 그럼 어디 써요, 교수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나사를, 게이트 밸브를 보면, 게이트 밸브 양쪽은 뭐죠? 나사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연결되는 부속품 중에 게이트 밸브나 그로우 밸브가 두 개 들어가면 어댑터 CM 어댑터가 두 개가 들어가요. 왜? 밸브 양쪽에 나사 체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관부속을 한 개 한 개 다 뽑을 수 있어야 물량 산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량 산출하는 것을 잠깐 보도록 하죠. 화면을 반으로 줄여버리면 이게 안 보이네요. 안 넘어가네. 맞네요. 아답터 잡아줬는데도 여기를 잘라놔서 그렇구나. 거기 틀고정도 안 보여요. 표지대요, 지금. 화면에서 보니까 틀고정도 안 보여요. 동 아답터를 구해보는데 화면을 반을 잘라서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여기 처음에 게이트 밸브 하나 있죠? 급수 변환으로 본다면 게이트 밸브가 하나 있으니까 넘어가는데 이게 칸이 게이트 밸브 여기에 한 개를 치고 물량을 여러분 다 뽑아놓으셨겠지만 그러면 CM 아답터는 몇 개? 두 개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오면서 유니온이 하나 있죠.
게이트 밸브 밑에 유니온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그림이 보이죠? 그러면 유니온 다 동이니까 굳이 절연 유니온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유니온 몇 개? 한 개를 잡아주면 유니온에도 동 아답터는 몇 개? 이번에는 2개 더해서 4개가 되겠죠. 동 부속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잡아줬고요. T하고 레두샤는 별도로 있습니다. 15, 20, 25 정T라면 요 15 세로줄에다 맞춰서 쓰면 되고 20에 15T라면 20에 여기다가 쓰면 여기에 한 개가 표시되면 20에 15T가 하나 20에 20T 쓰면 20에 정T가 하나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위쪽은 뭐죠? 레두샤입니다. 레두샤. 레두샤도 정레두샤가 있을 수 있고요. 레두샤는 또한 정레두샤는 없죠. 무조건 한 사이즈가 주는 거니까. 네. 그래서 40에 20 레두샤가 있을 수도 있고 30에 25 레두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미안합니다. 30에 25 레두샤가 있을 수도 있고 32에 15 레두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수량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수전T 수도 꼭지 하나당 수전T가 존재하죠. 우리가 에어챔버를 만들어야 되니까 수도 꼭지 하나가 들어가고 에어챔버 들어가고 수전T는 별도로 물량을 뽑아서 수전T는 그러면 다 15쪽에만 구해지게 될 겁니다. 총 6개니까 12개가 나중에 아마 보이게 될 건데요. 이렇게 물량을 뽑아주시면 동에 대한 부속품도 여기서 다 볼 수 있고요. 맞죠? 동 부속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다 있죠? 그리고 물량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관 1로 가면 물론 이 아래쪽에 똑같은 순으로 여기는 관을 중요시해서 보온관이냐 비보온관이냐를 따져야 되거든요. 따져야 될 때는 1번 시트를 사용하시고 보온관, 비보온관 안 따지고 전체적인 배관 물량만 뽑아내야 될 때는 2번 시트 사용하시고요. 우리는 급수, 급탕, 한탕 모두 뭐다? 보온관으로 쓸 거거든요. 보온관으로 물량 다 뽑아버려야 되니까 굳이 보온관, 비보온관 구분 안 해도 이 시트를 써도 될 것 같아서 2번 시트를 사용해서 물량을 뽑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설비 시공 적산 연습 중 내용을 잘 들으셨습니까? 내용이 영상 편집과 설명이 좀 미숙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서도 본 영상을 청취하셔서 앞으로의 기술인이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